안녕하세요. 말씀 들리세요? 어, 지금 잠시만요. 훈장님까지 화면 공유, 제가 훈장님을 좀 더 지금 다시 안내 드리고요. 일단 저희 10시 됐으니까 아직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잠시만요. 안 들어오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요. 일단 10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라고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그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고요. 이 과정은 취업 창업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이고요. 이제 분야별 취업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의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이 실시되고, 이제 그 필요한 실전 교육과 체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강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신 수업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좀 저희가 커리큘럼 준비했고요. 저희 센터를 물론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뭐 방문해서 이용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구직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하단에 구직 등록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강좌는 지금 6번 총 운영되는 수업이고요. 수강료는 5만 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개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료 환불 부분에 대해서 뭐 기강 전에는 100%다 환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개월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의 진행이 3분의 1 이전이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환불이 되고 2분의 1 이전이다 하면은 나머지 2분의 1이 환불이 되는데요.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월 이상 교육이 되어 6주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1개월 교육 환불 기준에 나머지 그 회차 부분에 대해서 환불 처리가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환불을 하시려고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혹시라도 환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때는 홈페이지에 날짜별로 환불 금액을 조회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회해 보시거나 아니시면 또 뭐 하루 이틀 정도 결석을 해야 되는 상황 때는 강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주셔서 그래도 교육을 좀 이어나가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수료 기준은 저희가 80% 이상이라 이게 6번 수업이다 보니까 최소 5번 이상은 돼야 수료증을 발급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료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1회 이상 결석하시면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수업 마지막 시간이나 아니면 그 전 시간 정도에 이제 문자로 URL 보내드려서 만족도 조사는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 다 워낙 하셨던 분들이셔서 이해도 다 갖추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수업인 만큼 복장이나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개인 사적인 뭐 이런 음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서로서로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설명하시거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잘 듣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해주신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거나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몸짓을 해주시면 강사님이 조금 원활한 수업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같은 거 있으시면 강사님께 채팅으로 남겨주신다거나 아니면 강사님이 뭐 다르게 뭐 우리 공유하는 무슨 소통 창구를 마련하시면 그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강사님은 이정민 강사님이시고요. 지금 경력은 33년 차 베테랑 강사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남부 여성뿐만 아니라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지금 다수 강의 경력이 있으신 정말 베테랑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교육 받으셔서 많은 노하우 좀 배워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정민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이제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강사님께 잠시만요. 제가 강사님께 연락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저희 소개 다 끝났는데 안 들어오셔서. 네,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강사님이 지금 저희 기관 OT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 봐요.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회원님 혹시 지금 제 소리는 들리나요? 강사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강사님 소리 안 들리시죠? 여보세요? 강사님 오디오가 안 켜지신 거 아닌가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확인했는데 지금 안 들리.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이제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제 얼굴도 나가죠? 예. 방금 전에 카카오톡 단톡방 하나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또 하나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요거는 제 홈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 연락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랑 안면이 있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다 처음 뵙는 분이고, 저랑 이름이 같은 분도 있어요. 예. 어, 자, 저는 아까 우리 여기 남부스센터에서 우리 직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는 한 지금 40년, 컴퓨터 한 지는 40년 됐고요. 강의는 33년 차가 넘어가네요, 이제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비대면 강의를 많이 했고요. 비대면 강의를 많이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정지 상태가 많이 됐는데 저 역시도 3월 말쯤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다가 퇴원을 했어요. 뭐 강의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예, 이제 뇌출혈 쪽으로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료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재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몸이 스트레스라든지 뭐 고혈압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강의하러 갔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온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강의 준비하려고 어제 이제 줌에 세팅 다 해놓고 테스트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어제는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건 있네요. 한참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하면 서툴러지는 거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건지, 제가 이제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를 켜놓고 했는데도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보니까 음소거가 돼 있었고, 제 스스로가.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실전에서 이제 우리가 겪어보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이제 실제로. 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전화번호는 채팅창에다 남겨드릴 테니까는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은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놔서 우리 단톡방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왜 수강하시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누구라도 마이크 켜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화면상에서는 황우정 선생님이 제일 앞에 계시거든요. 황우정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황우정 선생님 어떤 일을 하시고 이 강의를 왜 참여하시게 됐는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우정이고요.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는 종이접기 강사 경력이 32년 차이고요. 지금 현재는 남편이 출판사 대표셔서 이제 책을 출판하고 또 이렇게 역사 부가트에 관한 책을 출판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재나 뭐 교구 같은 거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온택트 시대에 저희 뭐 제가 하는 뭐 종이접기나 또 뭐 역사 부가트 강사님이 따로 있는데 그런 어떤 외부 이렇게 강좌를 줌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서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컴퓨터를 다뤄서 그런 강좌를 줌 강좌를 오픈해야 되어서 이 강좌를 듣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황정 선생님은 저랑 초면이 아니죠? 네, 예, 반가워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도현님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뭐 그렇게 하시고요. 최유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집에 아이가 확진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말소리가 불분명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6년차 공예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많이 강의가 축소가 됐고요.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됐거나 그런 상황이어서 점점 비대면 교육이 비중이 커지는 거가 몸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던 차에 우연히 이런 강좌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 선생님이 계시고 김경희 선생님이 계시네요. 예, 김정희인데요,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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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김정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요? 아, 예. 아니, 지금 이제 쉬고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강사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갖고, 더 이제 하게 됐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회계 세무 일을 했었거든요. 회계 실무? 예, 예, 예. 전산 세무 회계 이런 계열입니까? 예. 회계 실무 쪽. 회계 실무?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조금 어렵긴 하죠. 지금 들어와서 저기 선생님 하신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지금 자기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 예. 네, 소개는 특별히 뭐 없는데,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선생님 아프시다고 하니까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낫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강의를 하고 있는 김경이고요. 작년부터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온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또 이제 저도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하고 싶어서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예. 김경희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네.
예, 안 그래도 그 강좌 내용은 제가 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초면이 아니라 구면인데 예전에 제 강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견 관련된 거를 강좌를 보면은 이제 선생님 이름이 있길래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남숙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들리실까요? 아직 안 들리시는가?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이제 저는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웬복지? 예, 강의는 제가 조금 좀 특별한 강의 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좀 무거운 강의 쪽으로 잠깐씩 하고 있는데 지금 온택트 시대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분야라서 다행히 이제 이곳에서 이 강좌가 열린 걸 이제 보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랑 이름이 같은 이정민님. 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리세요? 예, 들려요? 예.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교육팀에서 일을 해서 업무 관련 강의랑 CS 관련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겨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강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듣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라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정철님. 오정철님.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다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셈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애가 항해사로 근무를 해요. 이제 14개월간 떨어져 있다가 올 1월 1일 날 휴가를 왔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근무지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해사 업무가 뭐냐면 택배예요, 택배. 화물을 실어다가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선박에다 태워서 원하는 지역에다 갖다 주고 거기서 물건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이제 택배에다 주는 건데 얘가 담당하는 취급하는 물품은 뭐냐면 이제 화학물들, 독극물들이라든지 그리고 화학물들 위험한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뭐 중국에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다 주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 내려주고 다시 물건을 받아서 뭐 대만을 갖다 준다든지 일본에 갖다 준다든지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내려놓고 그걸 또 가공해서 또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일이 그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는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니까는 배 위에,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목소리 듣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줌으로 하고 있지만 그 스카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줌 이전부터 나왔던 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숙소에다가 걸어놔요. 그러면 카메라에 의해서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저희 집도 노트북을 하나 연결해서 텔레비전이랑 연결해 놓으면 텔레비전 큰 화면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그럼 왔다 갔다 근무 갔다 올게요 하고 근무 갔다가 오면 얼굴 보이면 또 이야기도 나누고, 밥 먹고 올게요 그럼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나서 뭐 먹었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 비대면을 좀 빨리 접한 상태가 된 거죠.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빨리 접한 상태가 됐고, 네,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비대면 이것이 이제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비대면 강의가 생기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배우러 다녀야죠. 비대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배우러 다니고,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고, 유튜브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있잖아요. 강의는 다 들어본 것 같고요. 비대면에 관련된 줌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은 다 사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해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비대면 줌을 이용해서 자녀분들하고 각 방에 흩어져 있게끔 나눠놓고 분산시켜가지고요, 배우자분이나 또는 다른 자녀분들하고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녁 먹은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다든지, 네. 내일 아침에는 어떤 반찬을 해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비대면으로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얼굴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각자 아이들이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요청사항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환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거를 서로 공유하듯이, 그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봐야 재밌지 그냥 이론적으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이도현 님이 유튜브로 강의를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셨다고 글을 채팅창에 남기셨어요. 네,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복습 자료를 만들어 달래요. 복습 자료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을 복습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한다거나 촬영을 해서 그걸 제공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재방송으로. 제가 그랬어요. 교재도 있고 강의에 잘 참여하시면 되지 복습 자료가 필요할까요? 했더니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도 나이 더 들어보세요.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만 했으면, 컴퓨터만 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평생교육학을 공부했었어요. 교육학 공부하면서 그런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썩어 들어가니까 돌아서면 까먹는 게 당연한 거니까는 질문 3번, 4번 하더라도 답변해 주시는 게 강의하는 사람의 도리고, 또 강의할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강의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럼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복습 자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했어요. 제 모니터를. 그러면 스마트폰의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모니터에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촬영이 되니까는 이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홈페이지에서 공유를 할까? 아니면 블로그에다 공유를 할까? 어디다 공유를 할까 하다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유튜브는 공유할 때 그 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유튜브에다 이제 자료를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블로그 같은 데 올리게 되면은 그때는 밴드도 없었던 시절이고 카페다 해보니까 카페도 영 시원치 않고 블로그도 그렇고 영 아니더라고요. 유튜브에다 올리기 시작했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자기학습표가 왔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되는 금액이 자기학습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왔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듣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하는 내용도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초상권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제 얼굴이 나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그 일부 공개만 해서 우리끼리만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는 즉시 제가 녹화를 중지하고 편집을 간단하게 해서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나서 제가 그 공유된 링크를 채팅창에다가 우리 저 단톡방에다 올려놔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업 내용을 좀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수업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볼게요. 일단 제가 제 홈페이지 링크는 보내드렸잖아요. 네, 제 홈페이지 링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여드리겠지만은 링크를 한번 공유해서 같이 좀 볼게요. 제 홈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주소창에다가 더블 안 쓰시고 훈장.co.kr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간혹 보면 이제 이정민 훈장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잘 안 나와요. 제가 왜 이정민 훈장이냐면 제 이름은 이정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정민을 검색하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KBS 아나운서 이정민님처럼 이분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정민 결혼하다, 임신하다, 출산하다, 그 다음에 육아하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제 강의를 들으신 어느 분이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선생님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가든지 이정민 훈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디지털 서당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당 선생님이 훈장이잖아요. 그래서 훈장이란 이름을 제가 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견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강의를 하시고 하니까는 저처럼 이정민 훈장 들으면 아, 이 훈장이구나, 이 사람은 선생님이구나 라는 거를 딱 직감하는 것처럼 그리고 검색을 하면 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간혹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김장훈 씨도 나와요. 김장훈 씨. 김장훈 씨가 국민훈장을 받으셨어요. 기부를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봉곤 훈장님도 나오시고요. 그분은 원래 훈장님이셨으니까 자기만의 닉네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딱 검색을 했을 때 나 아무개야 라고 누가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나와야 좋거든요.
제가 김경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더니 올림픽 선수라고 나오네요. 오늘 배구 선수라고 한 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재영, 이다영, 그 사람의 어머님이 김경희 씨라 그러네요. 배구 선수로 한동안 그 좀 약간 시끌시끌했던 분들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어머님이 김경희 씨라고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여러분이 검색했을 때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요. 자기에 관한 게 나와야 돼요. 황우정하고 검색을 하면 황우정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 황우정 선생님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아까 출판 일에 관련된 일을 배우자분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 김남수 선생님 이름을 검색해보면 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블로그도 운영하셔야 되고 밴드도 운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운영하는 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아예 저는 정책적으로 아예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름을 박아놓고 쓰거든요. 그래야 편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닉네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브랜드화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요. 그렇게 유튜브가 잘 되다가 1만 5천 구독자가 생기더니 1만 6천까지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추더니 1만 4천까지 내려갔어요. 다시 1만 5천, 6천 가다가 요즘 강의를 안 하고 동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셔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저는 컴퓨터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통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전산회계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배운 회계학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산회계 공부하다가 혼났어요. 옛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뭐 차변 대변 얘기 나오던 거를 떠올리면서 계산하니까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라든지 뭐 이런 거. 자,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뭐를 볼 거냐면은 교육계획서를 좀 볼 거예요. 교육계획서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교육계획서는 우리가 사실 제가 센터 홈페이지에다 업로드해 놓은 그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네.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줌으로 여러분들 링크 다 받으셨잖아요. 네, 제 줌 링크는 동일합니다. 333-444-5502 핸드폰 번호 뒷번호가 5502번인데 제가 화요일 날 10시에 수업이니까 30분 전에 개방을 해놔요. 30분 전에 개방을 해놓으니까는 30분 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입장을 해서 먼저 입장해 놓을 거니까는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제가 대기실에 계시는 거를 허용해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강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언제라도.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내용은 뭐냐면요. 줌 기본 과정 사용하는 겁니다. 줌. 여러분들 줌 계정은 다 갖고 계세요? 줌 계정 다 만들어 놓으셨죠? 줌 계정이
무료 계정하고 유료 계정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줌 계정은 유료 계정을 쓰고 있는데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는요. 1대1로 대화를 나누시거나 미팅을 하시게 되면 무제한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1대1은요. 그런데 이제 2명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45분 정도, 한 50분 정도 하고 끊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줌으로 미팅을 하시는 거는 무제한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1대1로는.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은 이제 프로 계정을 개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내시는 것보다는 1년씩 내시는 게 좋고요. 지금 프로 계정을 만들지는 마시고 줌으로 강의를 하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 전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해봤자 돈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5월 1일부터 강의를 하게 생겼다 그러면 4월 말쯤에 프로 계정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많이 아셔야 되고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싶으면 줌에 대한 책을 좀 사세요. 줌에 관련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알라딘 서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줌이라고 검색하시면 줌 이게 나오네요. 줌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네, 보시는 이 줌 영상 편집이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한당 출판사에서 발행한 건데요. 네, 이 책을 거의 뭐 너덜너덜할 정도로 저도 공부를 했어요. 줌도 아셔야 되고요. 줌도 아셔야 되고 OBS라는 프로그램도 알고 계셔야 돼요. OBS. 네, OBS. 제가 지금 OBS로 우리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OBS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줌 영상 편집 이 책을 공부하시면 여기 OBS라는 내용도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줌에 관련된 책자는 되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줌 수업에 날개를 달아 줌 제목을 재미나게 달아놨네요. 이 책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줌에 관련된 책, 줌 하루 만에 줌으로 프로 강사 되기라든지 뭐 이런 MS 팀즈라든지 이런 책자는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줌을 알려줌 뭐 이런 거. 네. 이거를 무작정 사지 마시고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줌을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한번 보시고 나면은 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책 안에서. 근데 도대체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절대로 사지 마세요. 딱 책을 들춰봤는데, 아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모르는 내용도 나와야 살만한 거지. 책을 봤더니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 비대면으로 강의하기가 참 좋은 과목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그 전산회계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우리 줌으로 많이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가 강좌들도 줌으로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실버 체육 지도사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예, 이런 과정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힘든 게 뭐가 있냐면 줌으로 강의하기가 힘든 게 그 제과 제빵
요리 관련된 거. 특히 왜냐하면 일반 우리 그 남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서울에 5개 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동서남북 그리고 이제 마포에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4개 정도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는데요. 이런 곳에는 조리실이라든지 또는 제과제빵에 맞는 그런 오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실습하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줌으로 이런 조리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가정에 이런 조리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피드백 받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뭐가 잘 안 될 때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쫓아가서 봐드리기가 수월한데 줌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컴퓨터 수업들이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일반 컴퓨터 강의실에 가면은 대형 빔 프로젝터라는 장비가 앞에 스크린에 걸려 있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그거를 강사의 화면을 보면서 따라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 언제라도 손을 들면 강사가 쫓아가서 도와드리기가 수월한데 이 비대면 강의는 참 어려운 게 질문하기도 불편하고 또 강사의 화면을 커다란 화면으로 띄워놓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는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모니터가 저는 지금 모니터 4개를 쓰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지금 시스템은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에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하나 달려있는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니터를 3개를 더 연결해서 지금 4개의 화면을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따로 보는 창이 하나, 모니터가 있고, 제 강의할 때 떠들어야 되는 강의한 화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면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는 게 참 좋고요. 우리 가정에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모니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간에 선생님 화면을 모니터로 보면서 책으로 공부하면 되지만 우리 공부 자체가 컴퓨터로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파워포인트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이제 그 버전에 따라서 기능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웹캠이 지금 노트북의 중앙에 하나 있고요. 보조 웹캠을 따로 쓰고 있거든요. 웹캠이요. 우리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웹캠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강의하시려면 여러분들의 강의 화면이나 여러분들 얼굴을 보여드리는 강의 얼굴 화면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또 여러 가지를 화면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만든다 그러면 옷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화면을 보여드리려면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웹캠이 나쁘면은요. 그래서 웹캠을 여러분들 이번 참에 좋은 걸 하나 사셔야 될 거예요. 저렴하게 좋은 거 살 수 있는 건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PC랑도 연결을 해놔야 돼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러링 작업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이제 컴퓨터에 띄워야만이 화면에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웹캠에는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 그 웹캠에 있는 마이크보다는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차에는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해볼 겁니다. 미리 캠퍼스라고요.
제가 이 이 교환이 아니라 교육 계획서는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미리 제가 공유해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라는 얘기고, 미리 캠퍼스로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 미리 캠퍼스에 로그인 하셔갖고 회원 가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회원 가입하랴 뭐 하랴 그러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는요, 미리 하시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리고 OBS 스튜디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OBS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OBS를 설치해 놓으셔야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줌이라든지 줌 말고 또 웹엑스라는 게 있습니다. 웹엑스. 그 웹엑스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입을 해놔서 설치해 놓으셔야 도움이 될 테고요. 마지막 주차에는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제가 작년도에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이프렌드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이프렌드라는 그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1회 서울시 노래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대상 수상을 했어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원활히 잘 사용했던 그것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좋은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이프렌드를 설명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이프렌드에 설치해 놓으시고 가입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미리미리 좀 해 놓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예. 되게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줌을 설명해야 되는데, 줌을 좀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줌을 실행해 보시면 상단에 이제 음소거, 비디오 중지를 하면 제 얼굴이 나가죠. 그렇죠? 그 비디오 중지 옆에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펼침 목록 화살표가 있어요. 네, 거기에 가상 배경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상 배경 선택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동안 썼던 가상 배경이 요거를 썼었어요. 나오나 모르겠는데, 네, 5만원권. 네, 이걸 사용했더니 너무 흉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네, 눈이 아름다우신 미녀 얼굴로 바꿔놓기도 하고, 이렇게 칠판 그림으로 바꿔놓기도 했었어요. 이건 작년에 MBC 놀면 뭐하니라는 곳에 방송에 출연했던 내용인데요.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거고요. 요런 게 있으면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 유튜브 스쿨에 제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유튜브 스쿨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했던 거고요. 비디오 가상화면을 안 쓸 수도 있고요. 여러 번 한번 가보실래요? 비디오 시작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가지고요. 가상 배경 선택하는 거 눌러보세요. 가상 배경 선택 점점점. 그 화살표는 뭐냐면 음소거 옆에도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고 비디오 시작에도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컴퓨터에서는.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 점점점 비디오 필터 선택 점점점 비디오 설정 점점점 이 점점점이란 용어는 뭔가가 더 있어요. 뭐 영어로 말하면 더 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컴퓨터 약속 기호예요. 그 비디오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셔도 비디오 필터가 있어요. 비디오 필터를 누르시면은 여기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강아지 그림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본인이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아바타도 있고요, 아바타. 내 얼굴을 보여주기 싫으실 때는요, 비디오 중지에 있는 비디오 시작을 누르시고, 그 가상 배경 옆에 있는 아바타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동물들 그림이 나와요. 뭐 아바타가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이런 걸 이용하셔도 재미가 있고요. 그 비디오 필터를 누르시면은 거기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면 선글라스 같은 게 있어요. 선글라스 같은 거. 그 선글라스를 누르면 제 얼굴에 선글라스가 착용된 것처럼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요. 네. 어떤 건지 대략 아실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내 비디오 미러링이라는 게 있대요. 내 비디오 미러링. 네.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나타날 수가 있대요.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나타나면은 나는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상대편 화면은 제가 왼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디오 미러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 배경 옆에 보시면 베타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네요. 베타요. 베타라는 글자는요, 우리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예요. 알파, 베타, A, B 이렇게 나가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개발이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개발자가 우리 황우정 선생님이 그 베레모처럼 위에 빨갛게 이렇게 머리 착용한 것처럼 나오네요. 예쁘게 잘 됐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처음에 개발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주거든요. 그걸 알파 테스트라 그래요. 알파 테스트. 게임 같은 걸 개발하면은 전문가들이 한번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게임이 잘 된다, 안 된다, 소리가 효과음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거를 해놓고 알파 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다시 공개를 해요. 그걸 베타 기능이라 그래요. 베타 버전. 그러니까 베타 버전을 테스트해 보고 나면은 전반적인 것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베타 테스터 모듈 이런 걸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참여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됐어요. 이런 거 좀 봐주세요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요. 2016 버전 베타 테스터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베타 테스터 왕이 됐는데요. 상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승용차 한 대를 주더라고요. 승용차를. 애정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베타 테스터로 활동을 못 하는데, 라고 승용차를 선물을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커다란 행사도 하는데, 그 베타를 눌러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베타 기능이 거기 있다는 게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 그 베타 기능에 저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는 고양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아바타에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용하면 재미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및 효과에 가면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가상 배경은 아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가상 배경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이미지 추가 눌러가지고 가상 배경을 넣을 수가 있고요. 비디오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우리 꼬맹이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면 결석 처리가 되니까는요. 자기 동영상을 미리 찍어가지고 그거로 추가를 해놔요. 그러면 학생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이 보이니까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얘가 지금 딴짓 안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들 장난삼아 하는데요. 보면 알죠 뭐 진짜 얘가 얼굴이 나온 건지 비디오 화면으로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설정에 가보시면 제일 위에 일반이라고 있잖아요. 일반. 비디오, 오디오. 일반을 한번 눌러보세요. 일반. 일반 누르시면 윈도우 시작할 때 줌이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할 건지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거기 체크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나를 사용하시는 분하고 두 개를 사용하는 분하고 달라요.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회의하는 모습 따로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분리된 화면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엑셀을 공부할 때 엑셀을 화면을 두 개를 열어놓고 작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파워포인트 화면 하나하고 엑셀 화면하고 두 개를 나눠놓고 따로따로 화면을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듀얼 모니터를 사용했다고 체크하시면은 그런 기능이 활성화돼서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회의 컨트롤을 항상 표시할 거냐 말 거냐. 회의 컨트롤을 표시하라 그러면 화면 밑에 나타나요. 화면 밑에. 음소거, 비디오 중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창이 화면 밑에 있는데 얘를 항상 보여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채팅창이라든지 화면 공유라든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반응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반응을 눌러보면은 거기 박수 치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엄지척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하트 날리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반응에 있어요. 파티해가지고 폭죽 날리는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문제 되는 거 없으니까는요. 예, 아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누르세요 그러면 녹색 체크 버튼이 나타나고요. 아니요 그러면 빨간색 X로 된 게 나타나고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막 눌러보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자리를 비우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자리 비움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놓으시면 자리 비움이라고 해서 화면 왼쪽에 나타나요. 얼굴에. 네. 잠깐 전화를 받으신다든지 할 때 자리 비움이라는 아이콘을 넣어놓고 작업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그 설정 창에 보시면은요. 일반 창에 비디오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있는데 비디오에 가보시면은 웹캠이 있어요. 웹캠 카메라. 카메라를 두 개랑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카메라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요. 웹캠이 두 개인데 하나만 작동되고 있어요. 이유는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수정하다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하는 기능도 있고요. 스피커 테스트 하는 기능도 있고요. 네.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어폰 꽂고 하지 마시고 스피커를 사용하세요. 노트북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스피커는요. 스피커 기능이 약해서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는요, 외부 스피커를 별도로 연결해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어셋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예.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설정 창에 가시면 일반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화면 공유가 있는데, 화면 공유는 우리가 밑에 보면 제어창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중지를 누르고, 네,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어떤 거로 공유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공유할 때는 이제 모니터 자체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고, 화면 자체를 공유하는,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고, 창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제 홈페이지를 열어놨었는데요. 제 홈페이지를 열어놨는데, 제 홈페이지를 공유하게 되면은, 제 홈페이지가 공유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제 홈페이지 기능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저에 대한 소개 기능도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강아지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셔야 될 때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놓은 교환을 보여드릴 때는 파워포인트 자체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파워포인트가 켜져 있는 모니터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 스마트폰을 공유해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을요. 제 스마트폰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카메라를 한번 실행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이 화면, 노트북에 있는 이 화면이고요. 왼쪽에 화면이 하나 또 있고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고요. 웹캠이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있고, 옆에 모니터가 또 하나 있고, 이쪽에 노트북은 모니터링용 모니터, 저기 노트북이에요. 보조 노트북. 이거를 넓게 보여드리면, 상단에 스피커가 있고요. 프린터가 있고, 스캐너가 있고. 이렇게. 모니터가 4개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이 되어 있고요. 좀 지저분하지만 제 발밑에는 노트북이 하나 더 있고요. 데스크탑이 하나 있고, 모니터가 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노트북에는요, 키보드를 별도로 연결했어요. 노트북용 키보드 말고 일반 키보드를 연결했어요. 노트북용 키보드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가지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예, 별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좀 공유해서요.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자, 제 줌 화면인데요. 여러분 줌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줌을 실행하면 그래서 참가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네, 참가 버튼을 누르셔서 참가자 아이디 333-444-5502번을 누르셔가지고 비밀번호 5502번 누르시고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 회의를 이제 오늘 1주차가 되고 다음에 2주차가 되고요. 3주차, 4주차, 5주차. 미리미리 세팅해 놓으면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약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모임 5월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그 모임이 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5월 3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월 3일.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이 10시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개방을 해놓으려고 9시 30분서부터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임 시간은 우리가 수업이 2시간인데 2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9시 30분서부터 줌이 개방됐으니까 2시간 45분 정도를 제가 해놔요. 그러니까 9시 30분에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0시에 모임인데 미리 30분 전에 개방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45분 정도로 해서 10시에 시작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 12시 한 15분쯤에 끝난다는 가정하에 하시면 되고요. 회의 아이디는요, 자동으로 생성될 수가 있고, 개인 회의 아이디를 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 회의 아이디는요,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는데, 요 개인 회의 아이디는 이제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회의 아이디를 개설이 가능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배경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지금요.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가상 배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도현 선생님께서 하시는 가상 배경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요 현수교 그림이나, 보리싹이라든지, 요런 거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더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이미지 추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 데 가서 멋있는 그림들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만약에 촬영한 사진이 있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미리 내 컴퓨터 안에다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에 있는 자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미리미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때 내 비디오 미러링을 누르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반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요. 내 비디오 미러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필요 없으시면 X 버튼 눌러서 삭제실 수가 있어요. 저거 필요한 것만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줌에 가시면 그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줌에 가시면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업데이트 하는 기능을 이용하셔서 항상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기능도 활성화가 잘 돼요.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게 있대요, 여기에.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기능이. 이 설정하는 기능이 하시면은, 프로필 기능이라든지, 배경미 효과라든지, 여기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여기다 새로운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프로필 들어가서 여러분들 프로필을 편집하시는 건데 프로필 편집이 어렵지 않잖아요. 본인 사진 올려놓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만만한 게 지메일 계정을 쓰니까 지메일 계정으로 대부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프로필에 가면 뭐 회의를 제가 미리 예약을 다 걸어놨죠. 이렇게요. 언제 모임이 있다든지 뭐 행사가 있다든지 하는 거를 동아리 모임 5월 달에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삭제해버려야 되겠어.